안녕하세요. 버블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규제의 무덤이 되고 있죠. 결국 파묻힐 수밖에 없는 거고, 예금은 파킹 시켜놓으면 거의 그냥 먼지만 폴폴 나는 이 화폐 가치 자체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뭉치돈이 이제 100조 정도 지금 몰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특별히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 100조 가량의 돈이 몰리면서 뭐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돈이 돌지 않는 부동산, 그리고 돈이 파킹되지 못하는 예금,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상대적인 이 엄청난 괄목할 만한 성장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더욱더 규제 때문에도 뭐 위축되어 있는데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또 11월 3일 날짜로 해서 부동산 감독기구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면서 범정부적 역량 결집 및 대응을 하기, 이제 현장에서 잡아내겠다 이겁니다. 결국에서는 편법적인 불법적인 우회적으로 틈새를 노려서 어떻게 해서든 집값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질했던 모든 행위들이 완전히 이제 찰카닥 그냥 자물쇠 록온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가서 그동안 한국 아파트의 가치를 들어올렸던 인위적인 부양, 사인 간에 혹은 조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특별한 지역의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려 했던 그 견인력의 고리는 다 끊어져 버린다. 뭐 이렇게 되면 서울 집값 확실하게 잡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고요. 11호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결국에 가서 집값이 다시 오를 텐데 라는 그런 전망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22년에 왔었던 집값 1차 폭락 시기에는 지금처럼 금융시장의 지형도가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대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남는 자금들 뭐 적금 넣든지 혹은 뭐 부동산 시장 어차피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계속 묻어두자라는 이 생각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차 폭락 2022년, 2023년 지나면서 다시 집값이 오르겠거니라는 기대심리가 쫙 깔려 있었죠. 결국 그렇게 기대심리대로 흘러갔고, 근데 2025년은 완전히 지금 시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원화됐어요. 금융시장과 아파트 시장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금융시장 나름대로 엄청난 지금 성장세를 거듭해 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돈이 안 돌아. 규제 때문에라도 안 돌고 황금성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투자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돈이 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을 내놔도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 그 집값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 버렸다는 얘기죠. 아니, 감독기구를 설치할 만큼 엄청나게 지금 규제가 빡빡한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움 34평이 지난주에 32억 5천에서 28억 5천, 거의 4억 정도 빠졌었죠. 10월 18일 거래였습니다. 자, 20평대도 떨어지고 있어요. 23억 9천에서 20억 1천만 원, 10월 9일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30억, 40억 찍을 거다라는 그 전망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풍향계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지금 현 상황에서의 이 하락세는 굉장한 울림이 있다. 결국에 가서는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굉장한 이 급변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고요.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죠. 38평, 10월 14일 날 30억 2,500에서 29억 9천. 야, 눈꽃만치 떨어졌다. 30억은 깨졌는데 여전히 29억 상황인데,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전혀 요지부동 가격 자체가 떨어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호가세가 워낙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상에서도 아주 뭐 배짱 탁탁
튕기면서 집주인들이 단가, 내고 단계에서 절대로 가격 낮추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실거래가상에서 이렇게 29억 9천으로 30억 선이 깨진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국 헬리오시티와 올림픽 이 파크포레온의 하향 단계적 궤적의 변화는 굉장한 앞으로의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화에 큰 임팩트를 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 돈의 흐름대로 가게 돼 있다. 돈을 이길 장사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못 이기고 헬리오시티도 못 이겨. 결국에 가서는 기대 심리가 한국의 아파트 시장에 이 가치 자체를 들어올리는 바벨 역할을 했지만 이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돈이 그래도 돌았어. 투기성 자금, 뭐 투자에 준하는 어떤 뭐랄까 호의 세력들 때문에 여러모로 아주 쏠쏠하게 아파트 시장에서 이익을 많이 봤죠. 근데 그 모든 이익의 근원이 되는 이 돈의 흐름 자체가 아파트 시장이 이제 완전히 경색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유주택자들 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신다면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웃기지 마. 집값 더 올라가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동안 내가 경험한 게 있는. 지금 그 경험 가지고 붙들고 끝까지 고했다가는 큰 코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자산시장 전체 자체가 완전히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 이거 몰빵했다가는 거의 그냥 인생 맷돌 갈아야 할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자, 국내 주식형 펀드 규모가 110조를 돌파를 했고 이게 각각 64%, 63%씩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거 전에도 볼 수 없었고 이후에도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단기적 폭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접고 있다는 얘기고 청약통장 다 버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청약통장 어차피 들고 있어도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공공분양이 아니고서는 이거 어떻게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부터 청약통장 다 찢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이 청약제도도 청약통장 이 조건부 거는 것도 아마 뭐 그 허들 자체가 없어질지 몰라요. 워낙에 지금 규제로 인해서 무주택자들이 실수요자로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한 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거 그냥 싹 밀어버리고 그냥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거주하는 어떤 목적 하에서 그냥 집을 그냥 이 허들이 낮은 상황에서 좀 진입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모든 자금은 어차피 이제 금융시장으로 갈 건데 라는 그런 자신감이 붙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더 센 규제 뭐 안 내놔도 됩니다. 결국 스스로를 디스할 수밖에 없는 가격을 계속해서 낮춰야만 자기가 생존을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냥 푹 하고 그냥 늪처럼 그냥 손가락 하나도 못 뺄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냥 침체되는 상황에 오게 된다면 이 집주인들은 거의 그냥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 투자해서 200조 벌었다지 않습니까? 지금 수익률이 20% 넘었어요. 글로벌 연기금 중에 지금 탑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200선을 잠깐 넘어섰었는데 기관 때문에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막 이상한 눈초리를 보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기관이 지금 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지금 사고 있고 그만큼 지금 동학개미들이 유턴하는 또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 때려놓으면 이런 수익을 못 벌죠. 200조를 벌었고 수익률 20% 넘는다는 건 이건 거의 그냥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인데 이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해외 주식을 비롯해서 채권, 대체자산 등등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쏠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 시장 쪽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고스란히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글로벌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도 노르웨이 뭐 13%, 미국도 9.1%인데 뭐 우리는 이렇게 200조를 찍어버리니까 10개월 만에 이건 뭐 어마무시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10월 수출도 관세 영향 때문에 굉장히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의외로 3.6% 증가하는 반도체와 선박이 또 견인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게 됐고요. 대미 수출은 대신 16% 감소하게 됐습니다. 요게 좀 뼈아픈 부분이고 HBM 호황 때문에 대만 수출은 또 오히려 46% 이제 증가하게 됐고요.
이런 어떤 이 국면들이 다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금융시장이 왜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건가? 수출 시장이 굉장히 저조하게 그냥 침체 국면으로 가버리면 그냥 반짝하는 시장이다라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게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높은 허들을 껑충껑충 넘어가고 있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코스피 시장이 완전히 발작을 하고 있는 거죠. 4200선을 오늘 찍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5000피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출 3.6% 증가하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 결국 그러니까 뭐 당연히 돈이 더 56조 원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고, 8월 통화량 4,400조 원 돌파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M2 광의 통화 단계에서 뭐 천정부지로 돈이 많이 풀려버리면 그게 몽땅 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돈을 통해서 뭔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 대체적 자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이 확실하게 존재감을 딱 나타내니까 이거 전부 M2 역시도 금융시장 쪽으로 그 말머리를 돌릴 가능성이 높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지만 그 돈 자체가 뭔가 화폐 가치의 어떤 하락이라는 극단적 운명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만 그 풀린 돈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치를 또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뭔가 필터링이 될 수 있는 또 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1427원, 30원 쪽으로 가서 원화 가치는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상당 부분 생산적 가치 금융의 확대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게 정책적 부분이 아니라 구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돈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그 결과 실물 자산인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는 이 클래식한 관점은 완전히 이제 빠개지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돈을 받아줄 때가 있거든. 금융시장이 지금 완전히 군불 떼는 것처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그래가지고 이 대체적 이 플랜 B가 충분히 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만회해 줄 수 있는 대체적 자산 투자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코스피 보십시오, 이거.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일주일 상간, 2주, 3주, 저희 구독자 중에 뭐 한 달 상간에 80% 수익률을 기록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얼마를 집어넣으시는지 몰라도 이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굳이 부동산에 목매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고, 이런 상황이 뭐 계속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지금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1,500만 원, 이건 뭐 별로 떨어진 것도 아니네. 실질적으로 실거래상의 어떤 금매가를 보면 뭐 어마무시 떨어지고 있죠. 니혼게이제 신문도 오늘 뭐 수도권, 이 만션,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죠. 지역 간, 또 지역 내 가격 차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내고 있는데, 일본도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은 더 심한 어떤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산도 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구는 이제 수성구 중심으로 해서 범어동, 만천동, 황금동 해서 6억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고요. 부산도 뭐 다시 집값이 수도권과 서울이 토호제로 묶였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거 아니냐. 상승 흐름 가파르다. 이거 아니지. 아니, 서울하고 경기권 집값이 토호제에 의해서 묶여서 지금 옴짝달싹도 못 하는데요. 대구하고 부산 아파트 사서 뭐합니까? 단기적 수익률 자체가 지방은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LCT 보십시오. 21억 떨어지잖아. 그리고 해운대구 7억 떨어지고 있고요. 금정구 역시 또 6억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피부로 느낄 만큼 반토막 이상의 이 가격 파이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 광명 같은 경우도 이 경기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오른 그런 지역 아닙니까? 2025년 1월 달에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고스란히 이걸 재현하고 있죠. 10월 16일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6억 1천만 원, 5억 9천, 거의 6억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20억을 넘나드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이 상점을 기록하던 고점을 기록하던 아파트 가격들이 이제 13억, 14억 정상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강명은 10억 아래로 떨어져야 돼. 너무 올랐어. 평택시, 여기는 경기 외곽 지역이죠. 더 심각하죠. 6억 1천만 원, 5억. 요런 데는 이런 식으로 빠져줘 버리면 그냥 반토막입니다. 영락없는 반토막이잖아. 파주시 역시도 경기권 외곽 지역 4억 7천, 4억 7천, 5억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의정부시 역시도 지금 2억 7천. 여기는 2, 3억 빠져도 반토막이에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곽부터 지금 아주 살벌하게 집값 자체가 흔들거리면서 이 옥수수알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다. 시흥시 역시도 100옷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뭐 단골 손님 아닙니까? 하락시 때 되면 3억 7천, 3억 3천. 여기도 이 정도 빠지면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남양주시 마찬가지 3억 5천, 3억 3천. 경기도 외곽 지역이 아주 뚜렷한 어떤 집값 하락 추이를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이제 비강남권, 강남권까지 영향을 줄 이 역방향의 어떤 하락 궤적이 분명히 그려질 겁니다. 성남시 역시도 분당구를 중심으로 해서 6억 3천, 6억 2천 떨어졌습니다. 아니 뭐 우리 동네 어디 방문해보면 하나도 안 떨어져. 당연히 안 떨어졌죠. 누가 복덕방 사장이 자기 집주인이 매물 내놓은 거고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거 나발 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혼나게 집주인한테. 아유 집값 더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말 믿으면 안 돼. 그냥 내가 저 사람 진상 손님이라서 살 사람이구나. 그래서 딱 협상 탭을 위해서 집주인하고 뭔가 가격을 내고 할 때 뭐 2, 3억 정도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누가 집주인이 미 뭐 내 집 다 떨어졌으니까 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지. 2023년도, 2024년, 22년도 요때 마이너스 거의 20%에 가깝게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서울 17%, 인천 24, 살벌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골이 깊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때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붙잡고 있어야 될 곳이 부동산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체적 자산 시장이 그냥 오픈해버렸잖아, 그냥. 그죠? 코스피 시장이 있고요. ETF 시장이 있고, 미국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 2022년과 2023년 상황은. 그래서 유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헛된 기대를 빨리 접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지금 피박을 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집 대신 머니무브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됐고, 오전에는 이 국장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다 뭐 그냥 이 투자에 대한 이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돼. 이것도 내가 괜히 뭐 했는데 내가 뭐 쫄딱 망했, 그런 얘기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소개해드린 데는 거의 100%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자, 오후에는 미장, 이 팔란티어가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새벽에. 매출 증가율이 한 50% 증가가 되는데, 엄청나게 올랐죠. 제가 작년 12월에 50달러 할 때 요거를 꼭 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배 올랐습니까, 이거? 4배 올랐잖아. 예?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수익률 부분에서. 그죠? 자,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살벌하죠. 살짝 떨어졌다가, 자, 50% 매출 증가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또 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팔란티아 테크. 그리고 실스크. 여기 가격이 얼마 안 돼. 7달러밖에 안 돼. 10,000원 상간 되는. 그래서 소액으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추인이 있어요. 분명히 또 변동성의 위험은 있어. 이건 또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거 AI 위성 발사 협력 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스크가 자체는 굉장히 뜬금없는 기업 같지만 스위스의 이 반도체,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을 중심으로 한 아주 단단한 그런 어떤 이 캐릭터를 갖고 있어서 또 요번에 MOU를 체결한 바람에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엔비디아 젠슨왕 때문에 지금 리게티, 디에이브 퀀텀, 아이온큐 퀀텀 양자주가 그냥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죠. 요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 근데 얘네들은 가끔 가다가 그냥 훅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충격은 좀 대비할 가능성 좀 열어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 소형주,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미국 주식은 굉장히 그래도 쏠쏠합니다. 한번 올라치면 수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조금 틀리죠.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애플하고 호실적을 탁 내놓으면서 결국에 가선 14,000명 잘라버려야 돼. 돈 때문에 자르는 게 아니라 문화 때문에 자른데 무슨 말이야? 뭐 말이야 방구야.
결국 AI 지배적 산업으로 가겠다는 의미죠.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자르는 게 아니다. 문화 때문에 자르는 거 포장했지만 결국에서는 AI 쓰면 사람 안 써도 되거든. 그죠? 비용 줄이겠다는 겁니다. AI 때문에. AI가 뭔가 진짜 문화를 바꾸고 있네. 그래서 아마존이 1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자, 요런 미국장들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11월, 12월은 대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금융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잘 지켜보시고 침착하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가면서 가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여러모로 참 깜짝 놀랄 일들이 금융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특별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역시 획기적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상대적인 어떤 이 가치체계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 집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저점을 물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축의 아파트 가격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톡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